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피디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국봉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크게 보면 이제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 자신감의 문제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자신감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시험은 국어라는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고 난이도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상당히 폭이 넓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만 잘 따져본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자신감을 가져야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솟아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다 라는 어떤 자기 체면적인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방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과연 우리 공무원 시험의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국어라는 것은요, 국어라는 어떤 하나의 과목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작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국어에 관련된 과목을 공부했던 기억이 나죠? 그런 것 한번 쭉 정리해 보면요, 우리 국어라는 것은요, 요즘 국어는 크게 보면 이렇게 국어라는 큰 과목과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국어 생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교과서가 있죠. 그렇죠? 아마 우리 국어 공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 국어와 국어 생활에 관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이 국어 안에는 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 여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 그렇죠? 우선 듣기도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라는 게 있죠. 그렇죠? 듣기, 말하기, 또는 말하면 뭐 됩니까? 쓰기, 그리고 읽기,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거 말고도 뭐가? 문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문법,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국어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무엇도 있어? 이제 한문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 듣기, 말하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심화시켜 만들어 놓은 책이 뭐냐면 이것이 화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서 화법이라는 책을 공부한 수험생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쓰기 부분인데, 이 쓰기를 어떻게 심화시켜 놓은 책이 바로 뭐냐면 작문책이 되겠죠. 그렇죠? 작문 교과서가 되겠고, 읽기 부분을 심화시켜 놓은 것은 독서라고 하는 교과서가 됩니다. 또 문학은 당연히 바로 뭐야? 문학 교과서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교과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서 한문을 당연히 한문이라는 교과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 시험의 국어라는 교과서 안에는 이렇게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학, 문법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과 관계없이 이제 한문까지 더해줘야겠죠. 그렇죠? 이것을 심화시켜 놓은 것이 화법, 작문, 독서, 문학, 그리고 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 아마 여러분이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 국어는 이 모든 것이 다 범위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도 이 새 아름다운 국어에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것도 세분화시켜서 문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현대 문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법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또 문학도 보면 또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 역시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문학 부분과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전문학으로 나눠서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의 순서는요, 맨 앞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현대문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편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편에는 요 고전문학하고 요 고전문법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2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현대문법, 2편에는 고전문법과 고전문학 부분, 3편이 뭐냐면 국어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국어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라는 거, 우리 말이라는 거, 말과 글이라는 것이 실제 우리 국어생활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부분이고, 요즘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히 국어생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규범이라든지 올바른 문장 찾기라든지 또는 말하면 됩니까? 어휘 문제, 이런 것이 전부 국어생활과 관계됐다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편은 한문 부분이죠. 그렇죠? 한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5편 부분이 바로 작문 부분이 이제 5편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6편은 요 화법과 독서를 묶어서, 그렇죠? 독서 화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6편에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편에 이렇게 문학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편의 현대문법, 2편의 고전문법과 고전문학, 3편의 국어생활, 그리고 4편의 한문, 그다음에 5편의 작문, 6편의 독서 화법, 그리고 마지막 7편의 현대문학까지 해서 이렇게 모두 7개 편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그 아름다운 국어에는 이 7개 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면 고등학교 우리 국어 교육 과정에 어디에 기반을 둔 이런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부할 때는 이것이 차례대로 현대문법부터 마지막 이제 문학까지를 차례대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국어의 전체적인 흐름,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